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일본의 구마모토에 한화 8조 4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이 소식은 일본과 대만이 힘을 합쳐 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환영받았습니다. 당시 친일 성향의 대만 매체들 또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대만의 한 매체는 TSMC와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을 10회에 걸쳐 비교, 분석한 기획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10년 안에 TSMC를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삼성전자의 3나노 최신 공정 개발을 두고 이달 초 리스크가 높은 올인이라며 고객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삼성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내놓던 대만이었습니다. 사실 대만이 본격적으로 삼성 때리기를 시작한 시점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성과가 눈에 보이게 일취월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만 업계가 기술 경쟁을 신경전으로 표출할 만큼 삼성전자의 추격에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가 주간 아사히에 기고한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이라는 제목의 폭로문이 돌며 대만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이 폭로문은 대차게 욕을 먹고 있는데요. 대체 그 내용이 어떻길래 일본인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고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정부의 자기중심적인 산업정책은 대실패를 거듭해왔다. 그 결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못 미치는 지경이 됐다. 글로벌 톱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선이다. 일본은 첨단 산업이 씨를 마를 정도로 대위기에 있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1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은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가장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삼성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토요타를 누르고 아시아 1위 기업의 자리를 지켰으며 2년 연속 글로벌 기업 톱5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해외에서 높이 평가받아왔죠. 이에 비해 일본은 한국의 경쟁 상대도 안 된다고 칼럼의 저자는 주장하는데요. 또한 저자는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굴욕적 특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 됐다.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 설비를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일본은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다. 이 주장 역시 아무리 봐도 일본인들이 반박할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 중에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통틀어 20나노 미만 미세 공정의 비중과 기술 수준이 가장 뛰어난 곳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고문에서는 한국의 경제 보복도 지적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던 것은 계속된 혐한 정책이라며 혐한 정책 때문에 삼성의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혔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다는 전망이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대만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며 반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반입하는데 성공하게 됐다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기고문은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계에서는 미국 투자건이 지지부진하던 와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방문하자마자 투자를 최종 결정한 배경을 두고 화제가 되었죠. 반도체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경제산업성의 고위 간부 출신인 평론가가 적나라하게 일본을 비판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칼럼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가 시게아키, 야마구치 지로, 타나카 히토시,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의 반일 반자민 일당이다.
친입, 친공, 친중, 친한학자들이다. 이 세 명이 반대한다면 일본에 있어서 옳은 일이다. 10년 전에 오래된 기술이라도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반도체가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도 모릅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인 인간이 자라는지 알고 싶다. 고가 시게아키의 말을 믿으면 몰락해요. 그저 반일이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메카가 없어도 결국 일본에 불화수소가 없으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핵심 소재는 다 일본이 잡고 있고 조금 수출 막으면 대소란입니다. 한국은 상사국가에 불과해요. 자국에선 1부터 뭔가 만들 수 없어요. 0부터 탄생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벨상도 못 받죠.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인에게 자국의 기술이 10년 전 기술이라는 말을 들어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꺾지 않고 자민당에 충성할 수 있는 일본인들의 사상이 어떤 의미로는 대단합니다. 최근 시장 1위 2위인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는 2분기 35.6%에서 3분기 36.0%로 커지며 일각에서 삼성은 TSMC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한화약 20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확정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글로벌 1위에 올라서겠다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2 본격 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삼성전자가 업계 1위 대만 TSMC에 바짝 따라붙었다고 삼성전자 발표를 긴급 타전할 정도로 현재 삼성의 기세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업체별 기술 로드맵을 보면 삼성전자는 TSMC보다 6개월 정도 빠른 내년 상반기 3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할 전망인 것이죠. 특히 최근 TSMC에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퀄컴, AMD 등 TSMC의 생산을 의존하던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 또한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의 12월 9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TSMC와 애플의 관계에 대해 퀄컴, AMD가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런 이유로 내년에 삼성전자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TSMC는 첨단 공정에 대해 20%가량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는데 애플은 5% 내로 인상폭을 줄이며 전 세계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한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는 물론 TSMC를 더욱 맹렬하게 추격할 수 있게 된 셈이죠. TSMC가 고전하는 상황 속에 일본 역시 그들의 바람대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무려 10조 원 규모의 대형 민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새 경제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발표까지 해가며 대만에게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 자체가 TSMC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밝혀진 지원금만 해도 5조 원인데 여기에 각종 세금과 비용까지 면제가 들어간다면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장서 나가는 상황을 의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만의 기업과 어떻게든 깊은 협력 관계를 갖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자국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주고서라도 이러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또 다른 문제는 대만이 소니와 손잡고 공장을 지을 예정인 구마모토의 상황입니다. 구마모토는 예전부터 지진과 화산 다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대지진 이후 강도 5가 넘는 지진이 수차례 발생한 위험지역이죠. 애초에 구마모토뿐 아니라 일본 열도가 현재 해외 반도체 라인이 들어가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남해트로프 지진, 수도직하 지진이 열도를 덮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16년 마이크론, 도시바, 소니 등은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공장이 한 달 이상 멈춰서는 바람에 업계 판도가 휘청이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만 입장에서 무리하게 일본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의 뒷돈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대만과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막대한 지원금 손해를 메꿀 수 있을 만큼의 이득은 보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기술이 앞으로 그 어떤 경쟁 국가들보다 앞서 나가길 기대합니다.